안녕하세요. 조선고선 송정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뭐 시장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그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제 재정에 대한 그 긴축, 테이퍼링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이제 좀 더 시장과 멀어지면서 어제는 상당히 이제 강한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나스닥이 관련된 기업,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거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청산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까지 동반해서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또 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차피 그 물량은 이제 단기성으로 일단 이제 봤었는데, 오늘 또 시장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바로 또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뭐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저도 관련해서 좀 더 그래도 이제 디테일하게 시장을 좀 더 이제 보고 가자는 전략 차원에서 오늘 주제는 이제 가치와 실적이 겸비한 관련된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네, 좀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하고 최근에 이제 그 상승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나스닥 이제 S&P 500 관련된 맵이고요. 여기에 보신 것처럼 아마존 3%, 테슬라가 6%,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 기술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제 경기 소비재, 이런 건설 자재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업종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해봤고요. 뭐 시장 오늘 간단하게 이제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2조 원을 넘게 팔고 있고요. 오늘 강대강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달 연초에 급등 나온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기관도 1조 2천억, 여기에서 보면 금융투자가 한 1조 1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한 1조 3천억,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 프로그램과 이 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기 전자업종에 집중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그 현금화기가 제일 좋은 섹터군이 일단 지수 선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섹터 업종이 전기 전자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 쪽의 매도, 그리고 금융업종의 차익시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관련해서 그동안 강했던 운송, 유통,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의약품 헬스케어하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 그 섹터, 화학 섹터도 철강, 뭐 이쪽으로 이제 차익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경기 가치주에 있는 섹터들의 흐름은 그렇게 많이 지금 매도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기 전자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경기 소비재 쪽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의류 쪽하고 이쪽 최근에 이제 통신업종, 전기 가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보면 일단 전기전자 쪽, 자동차 쪽이 최근에 어제까지 좀 사는 모습이었는데 일부 한 600억 정도 나오는데 전체 매도 금액에 대비해서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 봐보고요. 그리고 업종에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보시게 되면 거의 한 3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 대금도 한번 봐볼까요? 거래 대금은 그렇게 지금 한 27조 원 정도 흐름이니까 어제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고, 지금 시간적으로 한
한 40분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어제보다 훨씬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세세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환율 쪽의 흐름은, 지금 이제 60일 좀 저항이 좀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한번 반등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환율이 한 60일선, 1121원대 구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어떤 외국인 수급상에서, 약간 더 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요.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일본 쪽이 좀 강했었는데, 일본의, 흐름이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121선짜리 근처까지 조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이 구간에서 가장 그 지지력을 받았던 그 구간 쪽이라서 이 120선 라인 때 일본 증시 그 지지 흐름이 중요하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상당히 3%대 하락 급락이 나오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하고 기술주들의 중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은 3.7% 급락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이제 코스피에서 보시면 좀 가치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수 흐름이, 실제 가치주들의 흐름이 방어하지 못했다면, 오늘 지수는 한 60포인트, 60, 70포인트 정도 빠졌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하고 좀 다른 점은 철강 소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지금,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애군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전기 전자하고 이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어렵게 힘든 구간에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하락 섹터, 시총 상위주를 많이 지금 이제 두들겨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철강 소재, 조선 쪽하고 이 건설 쪽 순서대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철강 소재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이죠, 오늘.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은행, 보험주가 좀 상승, 그리고 증권주는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 쉬어가는 양상이고요. 통신업종, 이제 가치주 성격 있는 종목 섹터군들이 전기, 가스, 통신 쪽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소비재 쪽, 경기 소비재 쪽이 강한 상황이라서 음식료 업종하고 이제 의류 쪽이 계속 강한 모습이고요. 한섬이라든지 한세실업, 뭐 영어무역이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배럴이라는 기업, 음식료 업종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대한 한쪽이 내려오고 있는 한쪽에서 더 지수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폴모원 같은 기업이 저점에서 3일 동안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CJ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게 경기 소비재 쪽만 섬유 쪽하고, 이쪽에 일부 이제 방송 CJ ENM 정도 이렇게 연결되는 점이고요. 철강 금속, 일부 건설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바이오 쪽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닥은 지금, 좀 하락하는, 경기 가치주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요. 좀 하락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큰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한 4일 동안 올라가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것은, 당연히, 뭐, 그 정상적인 흐름이긴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뚫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 가치주들의 어떤, 그 방어 역할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결국은 여기 자리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밀리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가치주들이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대비 오버해서 좀 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초세 손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변동상은 아니고요. 근데 추세는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지지력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은 많이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나서 일단 뭐 11선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 정도에서 가장 60일이나 5일선에서 지지받고 좀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하단 추세에서는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대만 증시가 한 3.7% 이렇게 더 급락이 나온 이유는 거기는 너무 이제 기술주들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내용들 보시면 아직 현재 구간까지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는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 물량하고 연계해서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중에 물량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공매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하고 공매도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뭐 시장 특징적으로 보면, 경기 소비재 쪽, 화장품, 면세점,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조선이라든지, 기계업종, 의료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토목,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시장이 흔들리면 더 그쪽에 더 쏠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뭐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소개해드린, 종목들 흐름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첫 번째 관련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봤던 기업이, 일단 많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나누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이제 롯데정보통신이고요. 어제 이제 실적이 좋으면서 61선과 이 21선을 딱 올라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좀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 좋아졌고, 영업이익이 86%, 일단 당기 수익률도 한 154% 좋아지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관련된 기업으로 한번 이제 편승한 적이 있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롯데 정보통신 이름에 아시는 것처럼 롯데 그룹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물류라든지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I 사업부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SM이라는 사업부는 이제 물류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 그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여러 사업에 있어서 많이 확장한다면 좀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번 이제 관련된 뭐 리포트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많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 8개 정도 나온 흐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리포트를 하나 선정을 했고요. 롯데정보통신의 이번 실적, 서프라이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올해 한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부터 좀 좋아졌다는 점은 결국은 신규로 이제 가동되는 이제 물량이 본격 가동된다는 점이고, 관련된 그 섹터군에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이 이제 여기 부각이 되면서 목표가를 한 62,000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고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죠. 롯데그룹이 이런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지원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1분기 그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관련해서는 이제 SI 아까 말씀드렸죠.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하는 쪽이 이제 SI 사업부인데 여기 12% 좋아졌던 점이고 그 이 안에서 이제 SM은 이제 서비스하고 물류 쪽을 도와주는 쪽이죠. 그래서 387억 SI 시스템 개발 쪽이 더 매출이 항상 크죠. 12% 좋아졌다는 점이고,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쇼핑이나 여러 가지 사업할 때는 빅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걸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만큼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한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유는 신규 플랫폼 개발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롯데그룹에서 지금 좀 여러 신세계도 그러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지금 사업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더 롯데도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류 쪽하고 유통의 계열사의 클라우드 투자 확대, 결국은 물류 유통의 클라우드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좋은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영업이익률도 5.1%를 기록한 만큼 2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좀 호전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 구간이란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한 30% 좋아지는 한 5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5천억 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추세적으로 이제 그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은 좀 더 어떤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주가를 더 이제 상향해서 보통 이제 20대 이상인데 동종 업종의 흐름하고 비교해 보면 28배를 보면 62,000까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그 가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62,000까지 여기 나온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제 올해는 이제 글로벌 그 데이터 센터 운영이 본격화된다는 점.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따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또 보안 시스템이 확대되기 때문에요. 이런 글로벌 추세의 흐름에 좀 더 이제 실적 부분이 이쪽에 데이터 센터에서 한 14% 성장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이쪽에 빅데이터라든지 4차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사업, 디지털 뉴딜하고 연결되는 점이 나왔을 때가 이제 가장 많이 주가 흐름이 가장 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주가 면에서요, 이제 어느 정도 이때 그 디지털 뉴딜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한번 쭉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조정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구간에서 실적이 앞으로 향후 좋아지면 또 21선과 이 61선 라인대의 지지 흐름이 중요하죠.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봐야 되고요. 올라오게 되면 아마 저항 구간은 한 4만원, 4천원, 3천원대가 가장 이제 저항이 형성돼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죠. 여기를 돌파해야지 이제 그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를 이제 상향해서 가겠죠.
이제 거의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그 다우 기술이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일단 그 회사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실적이 워낙 잘 나오면서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4.5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PBR도 한 0.8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유동성, 워낙 이제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유동 금융 자산만 하더라도 3조 3천억이 있고요. 현금 쪽이 1조 1천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실적이 작년에 이제 증권 쪽이 좋았기 때문에 다우 기술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가 됐고요. 어떤 실적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으로 본다면, 자산을 본다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한 1조, 지금은 한 2천억, 3천억 정도 사이에 있는 시가총액이라는 점에서, 큰 비싼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기존 이제 번호에 있어서는 이제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증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키움증권에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고 서버 증설에 대한 부분도 연결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추세 흐름에서는 이제 21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가치 대비 어떻게 보면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추세가 이제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오늘 이제 노텍 정보통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려보고요. 오늘 지금 이제 건자재 쪽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기업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좀 소개도 해드리고 나눴던 종목인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성창 기업지주입니다. 성창 기업지주는 목재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창 기업지주 있고, 그때 한번 이제 작년 때 흐름에서 한번 이제 방송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반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기업은 이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숙달된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5일선을 지지하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꺾이면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5일선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주봉상을 보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3,700원, 관련해서 800원 라인대 1차 정액 있고, 만약에 이쪽, 어떤 경기 소비재 쪽이 부각이 된다면, 이제 한번, 2015년도에 5.9년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을 지지해주는 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한이라는 기업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 있었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회사는 영남권의 아파트 건설업체인데,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 입장에서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늦게 이제 반응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성장 기업 지주에 대해서 이제 가치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가구를 바꾸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미국도 당연히 미국은 집을 목재로 짓잖아요. 그래서 목재로 짓다 보니까 목재 수요가 많겠죠. 이게 물량이 너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재고가 없을 정도로 이쪽 목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한 9.3%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는 점. 그래서 올해 한 여기 그 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한 20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더블 이상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건자재라든지 가구용 관련된 제품이 많이 그 주목받고 있죠. 뭐 지금 의류도 그렇지만 이 건자재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자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 300억 정도 되는데 자산에 본다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액만 지금 장부가액만 2,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토지만 팔아도 이제 주주들에게 현재 주가에 그대로 팔아서 줄 수 있다는 점,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야 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2,0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2배 수준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하고 주주에게 주면 지금 이제 주가가 한 3,200억까지 올라왔는데 당장 한 6,000원대까지 줄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그게 내용 먼저 가치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전방 지금 건자재 쪽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쇼티지 현상,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판매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19% 정도 성장해 영업이익은 136% 좀 기대되고 있는 점. 그래서 자산과 실적이 그래도 중소형주에서 기대되는 기업으로 성장 기업주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서한도 동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내용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냥 한정된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어제까지만 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 또 여기 조정 나오니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기를 또 지나면 또 좋은 또 어떤 흐름이 또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량 매도는 6월달 만기일 때 선물 옵션 동기일 만기일 때 나올 거라고 봤는데 미국이 기술주들이 좀 출현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좀 불안한 어떤 심리적으로 이제 물량들이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일단 정상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 투자하세요.